지금 혁신위가 지난주부터 뭐 김기현 대표 건이나 혹은 몇몇 그 혁신위원들의 사퇴설도 돌았기 때문에 지금 내후 외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함께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포용 말고도 혁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근데 김기현 대표의 옆에 새로운 인물이 한번 앉았습니다. 화면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국민의힘은 그렇게 사람이 없어 김석기 같은 사람을 최고위원 자리에 앉혔나 이런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욕설 금지 지시를 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욕설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상방울 불법 송금, 위정교사 등의 부정 비리로 수시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범죄 피고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 앉혀놓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의힘의 새로운 최고위원 김석기 의원 메시지. 사실 저 메시지 내용보다도 자리 배치 때문에 오늘 여러 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위에가 원래 최근까지의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직검 생략하고 조수진, 윤재욱, 김기현, 김병민, 김가람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앉았었는데 김기현 대표 옆자리에 원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이 최고위원이 앉았던 자리를 김석기 의원이 앉았다. 물론 뭐 절차대로 이렇게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해석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혁신위가 뭐 이 비판이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혁신위가 잘못했습니까? 그럼 당 지도부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혁신위라는 조직은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예. 당에다 요청을 하는 기구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제기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혁신위가 뭔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비판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 가지 장면입니다. 자, 그저께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내려가서 거기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왜 대통령 끌어다니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대통령 이야기해도 되고 인요한 위원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 한 장면. 두 번째. 자, 지금 일단 김병민 최고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근데 김석기 지금 최고위원은 보궐선거로 뽑힌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당이 어쨌거나 수도권 지금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기현 대표 옆에 또 윤재옥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김석기 저분 둘 다 경찰 출신이고 TK들입니다.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입니다. 근데 저런 분들을 앉혀놔놓고 어떻게 수도권 지금 승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정말 정무감각이 없어도 정말 1도 없는 정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뭐냐면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 한 장면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즉 김기현 대표가 내 옆에 대구 경북 출신들 2명 앉혀서 선거하겠다. 이런 장면 아닐까요? 수도권 저 옆으로 가. 이런 지금 식의 모습들을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제발 좀 정무적 감각 좀 챙기십시오. 정말 지금 이 선거가 왜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이 중요한지를 그렇게 말로 이야기해놓고 실제 보여주는 장면은 양옆에 TK 그다음에 경찰 출신들 앉혀서 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수도권 혹은 이제 선거의 성패를 항상 누군가는 중도층, 뭐 수도권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 앞두고 최대 이슈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냐 없냐 뭐 계속 돌고 돌아서 얘기하는데 윤석 대변인님. 근데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지난 주말에 내려가서 의정보고회를 했고 뭐 이걸 팔아서 또 인요한 위원장에게 윤심 팔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윤심 팔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이걸 정말 내막으로 김기현 대표 속내로 좀 봤을 때 언젠가는 불출마하겠지만 뭔가 여기서 기싸움이고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라는 일종의 시위인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좀 보시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에서 적어도 인요한 위원장 취임 후 4주 됐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저희 당의 이번 총선 공천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 이 상황을 김기현 대표도 당연히 모르시지 않죠. 그런데
본인에게 집중된 어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 요구에 대해서 언제 그럼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도 정치인으로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상대당인 민주당에서 어떠한 수를 쓸지 그것도 좀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본인의 결심 여부에 대해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뭐 울산을 갔다는 것이 특별하게 울산에서 난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석한다기보다는 예. 본인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고 결국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저희 당의 최고위원회에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최후 통첩을 갖고 올지 예. 그 단어의 수위와 내용의 어떤 수준 이것에 대한 답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후부터 벌어질 상황이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잠시 들었습니다. 이걸 바로 읽기 위해서요. 인요한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위원장 인요한. 예. 저희 취재 말고도 또 다른 공식 입장을 저희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보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얘기까지 휴대전화로 긴급히 들어온 입장 발표까지 제가 대신 읽어봤습니다.